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월 15일에 중남미를 55일간 여행할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여권을 잃어버리고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꾸었는 행운도 없고요. 그리고 투어버스를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브라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잃어버리게 된 경위는 세탁을 하러 가서 세탁을 하고 돌아오려는데 비가 좀 내렸습니다. 숙소까지 1km가 좀 넘는 거리였는데요. 걸어오려다가 우버 택시를 탔습니다. 우버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숙소 근처에 오니까 핸드폰을 세탁물 위에 두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지불하여 했는데요. 그때 핸드폰이 세탁물 밑으로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세탁물만 들고 숙소로 왔는데요. 그때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한인민박에서 이틀간 머물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숙소 사장님이 도와주려고 우버택시 회사에 스페인어로 연락을 취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못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핸드폰도 길거리를 가다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만 계속 머무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낡은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핸드폰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여행 초기였는데 핸드폰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시티에 갔을 때 중국인 가게가 핸드폰이 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면서 중국인 가게 앞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핸드폰을 보다가 갤럭시 A50 내장 메모리 128기가에다가 유심을 2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0였습니다. 한 $28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도 핸드폰을 봤는데 공항 면세점보다는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파나마 운하를 관광하고 우버 타고 알쿤일에 갔는데 전망대 쪽으로 가려면 우버에서 내려서 20-30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방향에서 걸어 올라오는 외국인 분이 계셨는데 그쪽에도 길이 있냐고 그러니까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내려와서 올드시티에 가니까 거기도 중국인 가게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갤럭시 A50 휴대폰 가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40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230에 구입해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행 갈 때는 그때 산 갤럭시 A50 휴대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테말라에 갔는데요. 치치카스 테낭고라는 고산지대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중미 최대의 재래시장이 열립니다. 아티틀란 호수에서 안티구아로 가기 전에 치치카스 테낭고를 들러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로컬 버스도 있는데 보통 여행사 버스로 많이들 갑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신기한 물건도 많아서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른쪽 호주머니에 저는 지갑과 여권을 항상 같이 두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여권도 함께 딸려 나왔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지갑을 꺼내는데 뭔가 호주머니가 헐렁한 것 같아서 그때서야 여권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권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경찰이 보여서 신고를 하니까 저를 여행 안내소로 데려다 주대요.
여행 안내소 직원이 엄청 친절하였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과테말라 주재 한국 대사님과 통화를 하게 해줘서 전화 통화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대사님이 한국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행 안내소 직원이 도움으로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니까 분실 신고증을 2장 발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실 신고증을 2장 발급해 주는 의미를 몰랐는데요. 한 장은 여권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한 장은 그냥 발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 안내소 직원이 치치카스 테난고 고산시장에 가서 여권을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같이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언제 한번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고 싶네요. 다음날 아침 우버 타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는데요. 나는 대사관이 마당이 있고 단독 주택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이 빌딩 건물 안에 있어서 위층 아래층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출근하는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는데요. 여권 발급 비용으로 53달러를 지급하고 또 여권을 빠르게 수령하기 위해서 DHL 긴급 여권 특급 제송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비용으로 4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권이 나올 때까지 숙소에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관광지를 찾아보니까 세묵 챔페이라는 곳이 있어서 버스 터미널을 찾아갔는데요. 구글에는 리네아 도라다 버스 스테이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터미널에서 저녁에 버스를 타면은 새벽에 프로레스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친절한 직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버스 시간표를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묵 챔페이에 가려고 낭킹 가는 버스도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봐서 트랜스포트 몬자 블랑카 정류장으로 가라고 알려주어서 그곳 정류장으로 가서 낭킹 가는 버스를 알아보니까 코방 가는 버스를 타서 그곳에서 낭킹 가는 콜렉티브로 갈아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날 과테말라 시티에서 코방까지 가서 그곳에서 낭킹 가는 콜렉티브로 갈아타고 낭킹까지 가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전부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낭킹 가니까 외국인들이 보이대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버스 타고 거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노컬버스 타고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버스 타고 세묵 챔페이를 갔는데 제가 여기서 버스라고 표현했는데 버스가 아니라 조그만 트럭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세묵 챔페이 버스인데요. 버스 차장이 어린 꼬마였는데 야무지게 잘 하더라고요. 사진 포즈도 취해주고요. 버스 요금이 25캐찰이고 공원 입장료 50캐찰을 내고 들어갔는데요. 등산을 좀 하고 해수욕하려는데 낙하가 따로 없고 옷을 노천에 벗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권과 핸드폰을 잃어버린 저로서는 지갑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30분간만 해수욕하고 랑킹으로 돌아와서 오후에 코반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코반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후에 과테말라 시티에 왔는데요. 대사관에 전화를 하려니까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여권이 나왔다고 해서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찾아서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과테말라를 출국하려고 하니 여권이 새 여권이어서 입국 도장이 없어서 출국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분실신고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분실신고서 2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여권 만들 때 제출했고 나머지 한 장을 보여주었더니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해서 칸쿤을 갔는데요. 멕시코 항공에서 제 귀국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귀국 일정은 3월 11일 오후 11시 10분이었는데요. 그걸 일방적으로 3월 초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때 2월 달이 29일까지 있었는데요. 2월 29일 날 아에로멕시코 항공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공항으로 가는 것이 찾기 쉬울 것 같아서 AOD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아에로멕시코 항공이 공항 4터미널에 있어서 그곳에서 나는 쿠바를 가야 하니까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가는 비행기표를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제대로 알아먹고 인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비즈니스석을 조건으로 11일 출발하는 것을 10일 출발하는 것으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어서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하루 빨리 가는 조건으로 비즈니스석을 얻으니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월 1일 쿠바를 갔는데요. 쿠바를 한 바퀴 돌기 전에 아바나 잉글랜드 호텔 로비 안쪽에서 비나레스 투어를 미리 예약했거든요. 그때 픽업 장소를 적으라고 그래서 적었어야 했는데 저는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빌었거든요. 그리고 숙소가 그 근처라서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3월 7일 바라데로에서 아바나로 돌아와서 3월 8일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투어버스 출발 시간이 7시 30분이었는데 제가 7시 20분에 잉글랜드 호텔 앞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있었습니다. 7시 30분 다 되었는데 버스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이 7시 30분인데 기다리지도 않고 떠났냐고 하니까 8시 30분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7시 30분으로 나와 있고 재차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8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호텔 손님에게 물으니 호텔 손님도 8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내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쿠바를 떠나 멕시코시티로 간다고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50%만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고 해서 50%를 환불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무언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날이 썸머타임대 첫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여행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